널뛰는 일교차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는 등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중도개발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295억 원에 달하는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는 진통 끝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킨 강원FC가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1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확정한 강원FC.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내년과 후년을 강원 방문해로 선포했습니다. 도시군이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서 대한민국 관광 수도의 명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혁신적 글로컬 대학의 탄생. 새로운 한림, 대학의 내일을 열다. 한림대학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어서 개인 위생 관리에 바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소아청소년과 대기실,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다른 병원 내과 진료실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마스크를 낀 채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 등 일반 호흡기 질환도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저희 아이 반이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거의 한 중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명 낫고 나면 다른 애가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최근 3주간 강원대병원과 원주 기독병원 등 8개 기관에서 표본 감시를 한 결과 160명이 넘게 걸렸습니다. 표본 감시 수치인 만큼 병 입원까지 집계하면 실제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일해의 경우 최근 3주간 강원자치도에서 발생한 환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이 있는 백일해는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도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백신이 없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전문가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감기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고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창기 호흡기 증상은 겹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별 질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만약에 증상이 심하면은 그 호흡기 균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행하고 있는 두 감염병 모두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병인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납북자단체 대북전단살포 추진과 관련해 고성군 주민들이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성 지역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살포 방지 비상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납북자단체가 지역 주민위생을 담보 삼아 대북전단살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납북자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농기계와 화물차 18대를 배치했습니다. 앞서 납북자 가족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회 등은 다음 달 18일 전까지 고성군에서 대북 전단 5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춘천 고은이 행정복합타운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복합타운은 128년 만에 도청 이전이자 수보도시 춘천의 도심 확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춘천 인구 30만, 강원자치도 인구 200만 시대라는 비전을 갖고 행정복합타운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은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30억 원이 투입돼 춘천 고은리 일대 행정과 상업, 업무, 주거지구 등이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출자 출연기관인 중도개발공사 GJC의 파산을 막기 위해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3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경론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자치도가 중도개발공사에 295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진통 끝에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금위기 속 GJC가 연말까지 파산을 피하려면 최소 29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도의회 GJC 설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현금 출자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갚을 수밖에 없느냐는 구조는 첫 번째, 토지의 공매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로 인해 갖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어떤 뭐 외국 기업과의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파산을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도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너네 돈 빌렸으니까 이거 안 빌려주면은 이것도 지금 안 돼. 너네 돈 갚아주기 위해서 이번 290억 출자 동의해줘야 돼.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좀 의회와 소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2022년 도가 GJC 대신 갚아준 보증 채무 2,050억 원도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상황. 2,050억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바뀌고 있어요. 지산의 의원님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2,050억 반드시 다 자신 있게 장담한다, 해소한다 약속했어요. 심의에 앞서 비공개 회의를 한 상임위 도의원들은 파산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의 대표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 의회에 대해서 전혀 선택권이 없는 부분인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모로 이 방법을 고민하고 저 방법을 고민한들 특히 295억 원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출자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 강원FC가 2024 시즌 K리그1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강원FC의 앞으로 과제와 전망을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승 7무 12패, 승점 64점으로 창단 후 역대 최고 성적인 2위로 K리그1을 마무리한 강원FC. 창단 후 첫 우승은 놓쳤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달 말 코리아컵 결승에 따라 변수가 남아있지만 아시아 무대 진출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당장 급한 건 선수단 재정비입니다. 양민혁을 비롯한 일부 선수의 군입대와 계약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선수 영입, 기존 선수 재계약도 준비해야 합니다. 구단 내부 기조가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내년 시즌도 준비하려면 최소 더블 스쿼드 이상의 전력을 갖추는 보강이 이뤄져야 아시아 무대와 리그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보다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좋은 보강이 있다라면 내년에는 더 한결 더 좋은 축구를 하지 않을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는 강릉에서 치르기로 한 만큼 AFC 현장 실사 대비와 시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원FC에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큰 기쁨이자 또 다른 과제인 셈입니다. 많은 팀들이 그 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시즌에 많이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봤었고요. 또 시도민 구단들이 예시를 나가면서 경영이나 선수단 관리를 조금 어렵게 해서 그 다음 시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강원자치도는 강원FC가 K리그 대표 시도민 구단 반열에 오른 만큼 예산을 비롯한 각종 대책 마련을 통해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즌 종료 전 조기에 김병지 대표이사 재계약을 확정하고 윤정환 감독 재계약과 선수단 구성 등 전권을 일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구단주인 또 제 책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기적 같은 스토리로 해피엔딩을 써내려간 강원FC의 2024 시즌은 막을 내렸습니다. 내년 시즌을 넘어 오랜 기간 명문 구단으로 남기 위한 강원FC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춘천시 산하기관과 문화예술 분야 유관기관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문화예술 공연 참여 증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춘천문화재단을 비롯해 춘천도시공사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춘천미래동행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각종 문화예술 사업과 공연 등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자치도와 G1방송, 강원자치도 경제진흥원이 공동 추진하는 제6회 강원자치도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내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수상기업과 도의회, 경제단체 연합회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횡성의 육류 가공업체 K프라이드가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은 강남주조와 대도 F&D, 대어리젠, 동신렌탈, 위온, 제네톡스, JS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제테마 등 8개 기업이 수상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과 비산먼지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1,500부를 제작해 오는 28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침서에는 환경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사항, 오염물질 배출 방법 등 사업장 환경관리와 오염 예방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내년과 후년을 강원 방문해로 선포했습니다.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 대한민국 관광 수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안보관광 중심의 DMZ 생태벨트. 설악산과 동해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설악벨트. 강릉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관광도시벨트와 영서권의 스마트 휴양도시벨트, 폐광 지역의 고원 웰리스벨트까지 모두 강원자치도가 지난해 조성한 강원 5대 관광벨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 관광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관광 수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강원자치도와 도관광재단이 2025년과 2026년 강원 방문회로 선포했습니다. BI는 강원의 청정자연을 형상화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채널을 밝히는 태양, 그리고 깊고 울창한 산림은 강원 관광의 기본 자산입니다. 강원 방문회로 선포된 2025년, 2026년은 도와 18개 시군, 재단이 공동으로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매월 이달의 여행지로 시군 한두 곳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의 축제와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합니다. 숙박권과 입장료 할인을 진행하고 지역의 축제와 전국 단위 체육 행사 등을 활용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합니다. 강원도가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강원도만한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손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를 방문해서 즐기실 일만 남았습니다. 비짓 강원! 도는 18개 시군의 특색이 반영된 관광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마케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대가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총 사업비의 10%인 12억 원을 지원하고 강원대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교내 섬관합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춘천시가 지역 행사 등 개최를 위해 백령아트센터를 대관할 경우 연간 7회까지 대관료를 면제합니다.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오늘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2024 강원 우수 농가공품 MD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우수 농산물 가공 경영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사전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농가공 경영체 18곳과 대형 유통업체인 아이디어스, 현대백화점, GS홈쇼핑, NS홈쇼핑 등의 상품 기획자가 참석해 우수 제품 발굴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원자치도 농축협 조합장들이 오늘 모두 참석하는 연찬회가 오늘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농축협 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강원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연찬에서는 도내 농업과 농촌의 혁신 방안과 농업인 실익제고 방안에 관한 제안,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또 농업, 농촌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한 뇌졸중 예방 특강, 강원쌀, 강원한우 소비 촉진 캠페인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7분쯤 속초시 노학동의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리조트에 있던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자치도당이 도당 회의실에서 김철 전 양구군 의장, 지영훈 전 국정원 충북지부장의 입당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7월 모집한 169명의 신입 직원 실습과 교육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강원대 미래도서관 회의실에서 강원 노동시장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제2차 강원 일자리 혁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원자치도 소방본부가 최근 도내 양계장 등 축사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대형 축사시설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고원 스포츠의 도시 태백시가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해 10,000제곱미터 규모의 4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을 조성합니다. 평창군이 45억 원을 투입해 용평면 속사천의 느무골과 즈무산을 연결하는 느무즈무 설렘길 인도교 조성을 내년 완공합니다. 영월군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흥리 희망 플랫폼 건물에 내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조성합니다. 양구군이 양구 인문학박물관 재개관을 기념해 모레 이혜인 시인과 박완서 소설가, 박수근 화가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엽니다. 삼척시는 내년도 본 예산으로 올해 대비 8.3% 증액된 7,28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제출 분야는 취약계층과 청소년, 아동 등 계층별 복지 지원에 1,958억 원, 농림해양임업에 833억 원 등입니다. 삼척시는 시책과 공약 사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성군도 내년도 6,01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9% 증액된 것으로 핵심 추진 사업은 이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기반 마련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과 농축산 생명산업 육성 등입니다. 특히 올해 본궤도에 오른 이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의 경우 진입도로와 부지 조성에 55억 원, 연구 실증단지 5개 사업에 200억 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에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며 양계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은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홍천의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로 막고 양계장 주인의 아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24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 강원도립대 학생들이 최다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강원도립대 바리스타 제과 제빵과 학생 7명 전원은 최우수상과 금상, 은상 등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립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분야 육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속초시가 지역 숙련기술인 발굴을 위해 명장 제도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직종별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선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또 명장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명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속초해경은 고성 속초 양양연안 해역에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국민에게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로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동해 중부 앞바다에 강풍과 함께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1995년 종량제 봉투 제도 도입 후 30년 만에 색상과 디자인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